자, 오늘은 합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기초는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초할 때는 그냥 정말 초등학교 학생처럼, 예. 그래서 제가 동물로 설명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잖아요? 그럼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왜냐면 기초 단계에서는 이거를 외울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걸 외우는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좌오. 이게 왜 이렇게 배치됐는지 알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거를 위에를 자를 쓰고 오라고 쓰는 사람들 있으세요? 보셨을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것도 제가 했잖아요. 역학은 끊임없는 우리가 뭐 호기심,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쓴 게 맞을까? 이렇게 쓴 게 맞을까? 이쪽? 왜요? 어? 정어니까. 정어니까. 정어니까 자정이니까. 또 이게 얘는 왕 아니야? 자도 왕이야. 좌오 묘유가 다 왕이에요. 이렇게 배치도에서 얘가 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왕이냐? 딱딱 동서남북 중앙이에요. 배치도에서. 그러니까 왕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가 맞을까? 여기가 맞을까? 여기가 맞을까? 아까 정오라서 또 딴 사람. 자,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답변할 때 뭐를 생각하냐면 이걸 역학적으로 분석하세요. 응? 항상 뭐든지 역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렇지. 화기가 위로 뜨잖아. 화기는 위로 올라가고 수기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불났을 때 엎드리잖아.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게 화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으로 엎드리면은 예, 이게 열기가 나한테 닿지를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역학에서는 그 원리로 역학의 배치도는 이게 자연의 배치도이기 때문에 화기는 위로 올라가고 수기는 밑으로 내려앉죠. 그래서 성격도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수기는 차분해지고 화기는 뜨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응? 근데 이렇게 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위에가 북쪽이라는 거지. 이게 남쪽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위를 본 거예요. 방위는 위에가 북쪽이잖아. 그죠? 밑에가 남쪽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방위로 말한 것이고, 근데 역학의 기운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화기는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태양이 떠서 움직이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태양이 떠서 움직이는 모양 이것이 여기서 12운성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운성은 이것이 해가 떠서 해가 움직이고 해가 지는데 그럼 12운성에서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해가 이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냐에 따라서 태양이 무게가 줄어드나? 응? 12운성이 바로 그거예요. 태양은 그대로예요. 응? 무슨 말이냐면 자,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면서 태양 앞으로 가까이 가니까 해가 가까이 느껴지고 멀어지니까 해가 멀리 느껴지고 가까이 가면 낮이 되고 멀어지면 밤이 되는 거죠. 이게 12운성이라고. 그래서 12운성은 무게 보는 게 아니라고. 움직임을 보는 거지. 예. 그래서 내가 12운성 갖고 무게 달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달을 보면 달이 왜 이렇게 초생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요 모양이 변하죠. 12운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다는 것이 아니다. 모양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야지만이 요게 이제 그 역학의 위치도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자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죠. 그죠? 배치도가. 자, 그때에 저번 주에는 뭐를 배웠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마주 서서 충 때리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사해충.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묘유충. 그 다음에 진술충. 그 다음에 충미충. 이렇게 됐죠. 여기서 뭐를 느낄 수 있냐. 이게 역학은요. 인간 살아가는 모습이야. 자연의 모습이고. 그래서 역학을 자꾸만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삶이 보여요.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처세술이 보이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충은 뭐예요? 충은 서로 깨진다예요. 자, 깨질 때 얘네들은 보시면
정반대 방향에 있죠. 반대 방향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주보게 되지. 그죠? 이렇게 마주보게. 자, 요게 지금 마주보는 거예요. 요쪽은 측면이에요. 다르죠? 자, 여기는 딱 마주봐요. 여기는 측면이에요. 자, 이렇게 마주볼 때 어떤 심리가 되나? 마주볼 때 어떤 심리가 돼요? 사람 마주 딱 바로 쳐다볼 때 왜 쳐다보죠? 응? 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마주 쳐다볼까? 못 봐.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 이렇게 딱 똑바로 못 쳐다봐. 보는 것도 지그시 보지. 그렇잖아요. 이게 본다는 느낌 뭐야? 딱 이거지. 그죠? 지그시 보지. 옆으로 살짝 보고. 그리고 왜 짝사랑할 때도 보면 옆으로 살짝 보고 하는 행동 옆으로 지켜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주 딱 본다는 거는 내 앞면만 보는 거잖아. 실제 내 뒤에 있는 슬픔은 얘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충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나랑 얘랑 다르구나. 얘랑 나랑 색깔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충을 때리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충을 이렇게 딱 마주보는 거예요. 근데 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합은 보시면 아까 여기에서 합이 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옆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렇게. 응? 근데 이게 왜 합이 되느냐? 요게 양기하고 음기하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자축이 합이 돼요. 어? 그러니까 양기하고 음기하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모이는 축. 그래서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완전히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을 외워야 되는데 이게 다 외운 사람은 이게 쉬워요. 근데 맨 처음에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조금 헷갈려요. 그리고 입에 막 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로 연상을 하면 되느냐? 동물로 연상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여기 자가 쥐죠. 그죠? 축은 소고, 이는 호랑이,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뱀, 그 다음에 말, 양, 원숭이, 그 다음에 닭, 개, 돼지. 자, 그런데 여기서요, 개돼지 할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개돼지? 이 개돼지가 왜 여기 같이 붙어 있을까? 왜 개와, 그러니까 개돼지가 왜 붙어 있을까? 어? 그리고 왜 개돼지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개돼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개돼지라면 약간 이렇게 품있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동물적인 느낌, 본능적인 느낌, 예? 그 느낌이 들죠? 이게 개돼지가요, 이거는 책에 쓰여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역학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왜 개돼지 얘기한가? 근데 자축임의 진서음의 신유술에도 보면은 수레가 개돼지가 붙어 있어.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 개는 여기 있고 돼지는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왜 얘네들이 여기에 붙어 있나? 이게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그 닭이 여기 시간이 해가 진 시간이죠. 술시가 되면 완전히 이제는 어둠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본능적인 시간이잖아. 응? 완전히 본능적인 시간 아니에요? 아주 어둡지도 않고, 완전 잠이 들기 바로 직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돼지가 아닌가. 제 생각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역학을 분석할 때는요, 이렇게 많은 거를 그냥 막 거기다가 내가 분석해보라는 얘기야. 왜 개돼지라고 했을까? 근데 개돼지가 왜 붙어 있을까? 그게 내 생각에는 밤에 어둠이 깔렸을 때,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인간이 어떤 행동하나를 보시면 가장 본능적인 행동하지 않겠어요? 어둠이 깔렸으니까. 그래서 개돼지다. 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그렇다 보니까 맨 처음에 만난 애가 누구냐? 쥐하고 소죠. 그죠? 예, 자축이 만났죠. 쥐하고 소. 그죠? 자, 자축이 만났으니까 쥐하고 소가 만났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이게요, 약간 자하고 축이 합해된 것은 약간은 전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12지지의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옥황상제 가서, 니네들이 순서대로, 오는 순서대로 내가 이제 쫙 배치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성실한 소는 출발을 먼저 한 거예요. 그게 부지런히 걸어간 거고, 쥐는 야갔잖아. 그러니까 소가 큰 애가 걸어가니까 내가 쟤한테 엎혀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소 등에 들러 찬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잠을 자고 이렇게 소가 가는 대로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이제 꼬린 지점에 딱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얼마나 야가. 쥐가 먼저 딱 뛰어내린 거야. 그래서 쥐가 1번째. 그다음에 소. 자, 또 얘네들이 합의된 원리는 이렇게 보세요. 쥐가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만나는 애가 누구야? 소죠. 그죠? 우리가 왜 눈에 처음 보는 거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왜 집에서만 있던 학생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집에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사회생활이 뭐예요? 애들이. 학교죠. 학교 선생님 짝사랑하잖아. 그죠? 보통은 왜 집에서 보던 거하고 다른, 그러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보는 세상에 대한 어떤 환심, 맨 처음 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맨 처음에 자축은 합의돼요. 자, 그런데 자축은 합의되는데 얘네들이 합의되면 영원히 잘 살았을까를 보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자축이 합의되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합의됐어요. 근데 쥐하고 소하고 결혼하면 첫날 밤 치를 수 있을까? 아니, 첫날 밤 치르겠냐고. 네. 그러니까 사랑은 했지만 너무 등치가 안 맞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 육효에서 나오는 것이 극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합은 하지만 토국수의 합이라. 그래서 이는 극합이 되는데, 여기 명리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게 자축의 해자축의 한 물이죠. 그죠? 자축이. 예, 그래서 요때는 합의라고 보기보다는 자축은 같은 형제끼리의 같은 무리를 이룬다. 이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자축은 합이다. 근데 요때의 자축의 합은 물의 합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요거는 합의 역할보다도 같은 물의 기운이다. 이렇게 봐요. 자, 두 번째 인해합. 인해합을 보시면 자, 이는 뭐죠? 이는 호랑이. 자, 이는 호랑이. 왜 이래? 글씨가. 자, 이는 호랑이죠. 자, 그 다음에 해는 누구죠? 돼지. 자, 이 호랑이하고 돼지의 합하는 과정을 보자고요. 여기 지금 쫙 보시면 호랑이죠. 호랑이가 어떤 동물인가? 호랑이는 살생을 하죠. 잡아먹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호랑이가 가장 잡아먹기 좋고 맛있는 애가 누구냐? 메뉴를 쫙 골라봐요. 보나마나 돼지잖아. 그죠? 자, 왜냐면 말은요, 날뛰어서 못 잡아먹어요. 양도 뿔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개는, 이게 개가요, 덤비잖아. 개도요. 아주 죽기 전까지 덤비죠. 근데 이게 돼지는 어때요? 돼지는 다리가 짧아. 그래서 도망을 못 가. 그래서 호랑이가 돼지나 잡아먹기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내는 합의돼. 자,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호랑이하고 돼지는 호랑이가 돼지가 맛있으니까 잡아먹었는데 얘네들도 진정한 합일까?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궁합 볼 때 합되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합이 돼서 망쳐요. 역학에서도 합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합 때문에 망가져요. 역학에서 가장 나쁜 게 내가 필요한 합으로 딱 묶잖아요. 망해요. 제일 무서운 게 합이에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래서 역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합을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합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랑 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사기 당할 운이 되잖아요. 사기꾼이 이뻐 보인다니까. 그렇지 않겠어? 만약에 사기꾼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보이면 사기 당하겠냐고. 그죠? 그리고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왜 종교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는 거. 그 사람은 그 교주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얘기지만 허경영이 우리가 볼 때 너무 황당하잖아. 공중부양한다고. 근데 신도들은 다 믿는다니까.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소원대로 들어줘 하는데 진짜 믿는다니까?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돼. 자기 눈 보는데 무슨 소원을 들어줘.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합의된다는 것은 그만큼 눈에 씌운다는 얘기야. 근데 좋은 것도 쉬운 것도 나쁜 것도 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하고 돼지가 되잖아요. 합은 돼. 근데 누가 좋겠냐고. 호랑이가 좋지. 돼지는 슬퍼요. 잡아먹기가 슬퍼요. 그래서 이거는 합이 되고 파가 껴. 그래서 우리가 인해는 합도 되고 파가 된다. 그래서 인해는 나중에 보시면 합도 되고 파가 돼요. 또 이거를 또 조금만 차놓게 얘기하면 저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인서신해 역마했죠. 근데 역마는 뭐예요? 뛰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런데 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못 움직여. 그래서 파가 껴. 이거 조금 더 구차원으로 얘기하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인해는 합이 되고 파가 동시에 낀다. 자, 묘소라면 토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개죠. 토끼하고 개의 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역마, 도화, 화개를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때의 이 묘가 뭐였죠? 도화였죠. 그죠? 도화. 그 다음에 이 묘는 임묘진의 봄의 도화죠. 응? 그러니까 봄이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여기서 봄, 여름, 가을 중에서 가장 젊은 애가 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묘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봄에 아주 파릇파릇하고 이쁜 여자. 왜냐? 이게 묘가 은기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묘를 딱 생각하면은 봄처녀. 봄에 이제 막 물이 오른, 그래서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굉장히 젊고 이쁜 여자. 왜? 도화를 갖고 있는 여자니까. 자, 근데 이게 술은 뭐냐면 요게 개죠. 그죠? 개는 어디에 속해요? 신유술에 속하죠. 가을이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중년의 남자잖아. 중년. 가을에. 그리고 여기 술은 남자죠. 양이니까. 그럼 요거는 술은요? 가을 남자죠. 가을 남자. 왜 남자냐? 양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젊고 이쁜 여자와 그 다음에 중년 남자가 만났는데 요곳에서 걔는 또 뭐예요? 화개죠. 화개는 제가 뭐라 했죠? 총명함을 덮는다. 그래서 굉장히 지적이다. 생각이 많다. 우아하다. 이게 이제 화개의 특징이죠. 그럼 이 조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토끼처럼 깜찍하고 이쁜 여자와 근데 중년의 남자가 만났어. 그 중년의 남자는 뭐를 갖고 있죠? 가정? 중년의 남자는 돈을 갖고 있죠. 그죠? 왜냐면 중년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수확을 거둔 거잖아요. 술토라는 것은 이 수확을 거둬서 창고에다가 가득 뭔가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여기 술토는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진토는 이제 봄에 아직 수확을 거두지가 않았어. 그래서 술토는요 창고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돈이 많은 남자야. 자, 그러면 돈이 많고 또 화기니까 점잖죠. 그런데 젊은 여자 눈에는 젊은 남자는 애송이야. 돈이 없어. 재미가 없어. 중년의 남자는 품격도 있어. 돈도 많아.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들죠. 그래서 묘술합이 서로가 만나게 되는 거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정상적인 만남일까? 비정상적인 만남일까? 비정상적인 만남. 그러니까 왜? 봄의 처녀는 아직 결혼 안 했을 것이고 또 중년의 남자는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 그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둠에서. 맞아. 창고에서 만나. 그래서 창고에서 불 질러. 창고에서 불이 일어나. 그래서 묘술합은 창고에서 불을 지는 불륜지합이에요. 그래서 묘술합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떳떳한 만남이 아닌 약간 비밀스러운 만남. 이런 만남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묘술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만남이었어. 어쨌든 봄처녀와 나이 많은 중년 남자의 아주 로맨스니까. 그런데 이들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까?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응?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잘 살았습니다로 끝날까? 어떻게 될까? 망신? 망신? 어떻게 될까요?
변심이 되겠죠. 응? 왜냐? 자, 젊은 애가 멋 모르고 중년 남자를 만났단 말이야. 응? 그 처음에 돈이 좋았어. 그래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고 또 굉장히 또 뭐 이렇게 명품백도 사주고 좋았단 말이야. 근데 뭐가 안 맞아? 서로 세대차가 너무나. 그 여자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는 현실적이 되죠. 그죠? 그 이 남자하고 나하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그러니 누가 배신하겠어요? 여자가 배신하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목국토 치는 극합이 돼요. 합은 합인데 배신의 합. 그래서 목극토 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불륜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헤어지는 슬픈 그러한. 그래서 중년의 남자가 여자한테 채이게 되는 합이 이것이 묘술합입니다. 또 이렇다 그래서 또 묘술합 있으면 또 차였다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이게 묘술합은 묘하게 불지른다. 그래서 음란지합도 된다. 왜? 이게 땅속에서 불을 지르는 합이 돼요. 그래서 묘술합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 화가 돼요. 요 원리로. 예, 그래서 묘술합이 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을 지르니까. 하나 떨어져 있으면 옆에 있으면 불이 확 일어나지만 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는 합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묘술합은요 또 요렇게도 보세요. 이거를 여기서 지금 현재 불이 이렇게 올랐죠. 불이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신시가 되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술시가 되면은요 조금만 있으면 겨울이 돼. 그때 술토 속에 뭐가 보존이 되냐면 요게 자연의 원리가 여기에서는 봄이 되고 여름으로 넘어가죠. 여름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진토가 있죠. 여름으로 가게 되면은 땅이 메마르죠. 그러니까 진토 속에는 물을 저장해. 왜? 여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진 속에는 수분이 저장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술토죠. 술토 지나면 해에서부터 겨울로 넘어가죠. 겨울로 넘어가면 겨울에 춥죠. 그럼 이때 뭐를 저장해야 돼? 불을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의 창고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진토는 물의 창고가 되고 술토는 불의 창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죠? 예, 이게 자연의 원리야. 예? 그래서 내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는 해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여름에 넘어가면 물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자연은 사주팔자는 자연의 나무 키우기라고. 그래서 그때는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진 속에 물을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름에 이제 점점 뜨거워졌다가 가을이 되게 되면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좀 있으면 겨울이 되잖아? 그러면 추워지지? 그럼 나무가 얼어 죽겠지? 그러니까 술토수는 화를 저장하게 돼요. 그럼 요거는 왜요? 마지막 불씨지, 술토가. 그죠? 마지막 불씨. 그러니까 남자가 마지막 불씨를 태우고 싶은 것이 술이야. 그래서 술자가 있으면 바람 잘 펴. 왜? 목이 타. 그래서 여자를 찾아. 그래서 이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 원리가 되니까 여기 나무가, 여기 이제 남자가 마지막 불씨를 꺼트려가는 그때에 요 나무가 와서 살랑살랑 하면서 묘술 하면서 불을 확 질러놔. 그래서 화가 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묘술 화가 일어나. 그래서 창고지압이라 그래요. 왜? 여기 술토가 창고잖아. 그죠? 예, 술이. 화계가 마지막이라 했죠. 그 창고 속에 불을 가둬뒀는데 그 불씨가 꺼지기 직전에 요 나무가 불을 확 질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지압이 돼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진유합. 자, 진유는 뭐가 되냐? 진유는 용이에요. 자, 얘가 용하고 얘는 이제 닭이에요. 이 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하고 답을 한번 연상시켜 보세요. 얘네들이 왜 합이 됐을까? 용하고 답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용하고 닭. 응? 용은요, 12지지 동물, 용이야. 용은 12지지 동물 중에서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왕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장 왕이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용은 이게 바닷속에서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용이 막 올라갈 때 왜 용구름이라 그러나? 왜 이렇게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는. 엄청나게 대단하죠. 그래서 얘는 육해공군의 왕이에요. 응? 그러니까 12지지 중에서 가장 왕은 용이에요.
그래서 용이 허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주에 진 용자가 있잖아요. 예, 헛꿈을 많이 꿔요. 헛꿈 많이 꿔요. 그래서 애가 용띠잖아요. 그 엄마한테 나중에 건물 사준다 그래요. 큰 소리쳐. 왜? 이게 허상의 세월이니까. 자, 근데 이게 닭은 뭐예요? 닭은 실제의 왕이라니까. 그렇지. 얘가 닭볕을 썼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니지. 이렇게. 그죠? 왜 왕관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미국 대통령이야. 예를 들자면, 얘는 뭐야? 북한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나라지만 왕은 왕이다 이거야. 그래서 진유는 합의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진유가 합의되는데 그러면 용하고 닭하고 합의되면 누가 이득일까? 닭이 이득이지. 그죠? 조그만 게 큰 나라하고 협상을 하니까 그래서 뭐가 돼요? 진유는 합의돼서 금이 된다고. 금 쪽으로 기운이 가잖아. 예? 예, 그죠? 그래서 이거 토생금도 되고. 예. 그래서 진유가 합의돼서 금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금 요건 아주 기초입니다. 기초에서 합의되는 걸 여러분이 외우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물로 외우잖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신을. 사신을 보시면 여기 사가 뱀이죠. 얘가 원숭이죠. 얘네 둘이 공통적인 게 뭔가? 공통적인 게 뱀하고 원숭이 공통적인 거. 머리 좋다, 꾀가 있다, 또. 나무 위에 오른다, 또. 어쨌든 밀림에서 살죠. 그죠? 둘 다 머리 제일 좋아요. 예? 예, 원숭이 머리 좋아요. 뱀 머리 좋아요. 예. 뱀이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뱀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당사주에서 그럴 문자가 돼요. 왜 6을 써? 참. 그럴 문자가 돼요. 그 사주에서 사자가 있잖아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있으면은 학벌이 높지 않아도 글을 좋아하고 글을 많이 읽고 글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은 당사주에 보잖아요. 그럼 뱀이 이렇게 글 펼치고 앉아 있어요. 그림에. 예. 예, 이 그럴 문자예요. 근데 이렇게 뱀이 가만히 보세요. 가장 영악한 게 뱀이에요. 그죠? 예. 가장 영악하고. 그 최초의 사기꾼이 뱀이야. 지구상 최초의 사기꾼이 뱀이야. 그렇지. 아니, 그 무화과를 지혜의 열매라 그래서 이브한테 팔아먹었잖아. 그래갖고 또 이브는 또 약해가지고 그거 홈쇼핑처럼 말이야. 이제 끝납니다, 끝납니다 하니까 똥 눌러가지고 아담한테 먹였잖아. 그죠? 최초의 사기꾼이야. 그죠?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하나님의 그 열매를 홈쇼핑에서 팔겠냐고 얘가. 그래갖고 얘가 있잖아요. 도망을 갔잖아. 왜? 왕한테 하나님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내 혀를 둘로 나누고 넌 평생 기어다녀라. 그러니까 얘가 도망갔죠. 그걸 걔가 쫓아다니는 거야. 얘를 잡으려고. 그래서 얘네 둘이 원진살이 끼는 거야. 사술 원진. 그래서 이게 뱀이 걔가 쫓아오니까 그 뱀을 피해서 이렇게 막 산속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가 이게 왜냐면 걔가 파수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걔 짖는 소리 들으면 뱀 껍질이 벗겨진대요. 예. 이런 슬픈 전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뱀은 굉장히 영리해요. 근데 이 원숭이도 되게 영리하죠. 원숭이가 사람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동물 중에서 도구를 써서 음식을 먹는 건 원숭이에요. 그리고 껍질을 까서 먹는 건 원숭이고 굉장히 영리해요. 자, 영리한 둘이 모였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로 눈치 보고 또 이겨먹으려고 하고 또. 그러니까 요게 상상을 해요. 왜냐하면 역학은 제가 상상력이라 그랬죠. 내가 어떠한 거를 내가 주제를 주고 그거 주제를 갖고 내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뱀하고 원숭이를 주제로 줬어요. 자, 얘네 둘이 머리 좋은 애들이 과연 뭔 짓을 할까? 힌트는 요 뱀은 홈쇼핑의 대가라는 거. 그리고 이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 그게 뭔 짓을 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최강의 사기꾼이야. 완전히 최강의 사기꾼. 왜?
얘는 또 재주가 좋잖아. 원숭이는 막 그냥 그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죠. 둘 다 재주가 엄청 좋고 말 좋고 머리 좋은 애들이 최강의 사기꾼들이 된 거야. 대박을 치죠. 대박을 치죠. 자, 여기까지는 사신이 합의돼서 이제는 대박을 친 거야. 근데 문제는 둘 다 머리 좋다는 게 문제야. 그죠?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둘 다 딱 하잖아요. 사기를 치잖아요. 이게 돈 벌 때까지는 같이 가. 근데 돈을 많이 벌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죄만 없었으면 내가 몽땅 이것이 내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가 먼저 배신을 때릴까? 누가 먼저? 뱀이. 왜? 왜 뱀이? 왜? 한 번에 먹어서. 그러니까 뱀이 한 방에 먹어서 역학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역학적으로. 이거를 여러분이 요거를 역학적으로 표시해 봐. 그럼 뭐야? 화극금이잖아. 그렇지. 불이 금을 녹여버리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배신해? 이것이 하나님한테 나쁜 짓을 하고 쫓겨나더니 결국은 배신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금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예, 화가 금을. 자, 그러면 화가 금을 녹였지? 그러면 이게 금이 어떻게 변했지? 금이 녹았으니까 물이 됐겠지. 그죠? 그래서 사시납이 수가 되는 거예요. 자, 수가 되면은 그러면 이 수가 가만히 있겠나? 이 수가 물로 변했죠? 이 물이 다시 불을 끄죠. 그죠?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납은 너 죽고 나 죽자야. 그래서 사시납이 되잖아요. 남녀 간에 사시납이 되잖아요. 끌어안고 같이 투신자살하거나 같이 정사하는 것도 사시납이야.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너 같이 죽어. 이게 사시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요, 합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그래서 사시납이 형합이야. 형살. 형합. 그래서 이거는 합의 역할보다도 이게 사주에서 나쁜 역할 하잖아요. 형작용이 더 세요. 화극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쫙 생각하면 얘네 둘 사기꾼들이 만나서 둘이 성공하다가 잘 되니까 먼저 뱀이 배신해요. 화극금으로. 그러니까 금이 녹으면서 물을. 그러니까 배신했더니 자기까지 같이 죽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형합이 된다. 그래서 만나면은 결국 끝이 안 좋고 헤어지면서 서로 망한다. 이걸 사시납. 예, 아시겠죠? 예, 슬픈 전설. 어때요? 전설 들으니까 그래서 사시납이 사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나중에 보면은 추명가 할 때 배워요. 사시납이 있으면 자기 자리가 자기가 합의된 사람이 죽는 거를 자기가 목격하게 돼요. 끌어안고 죽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부부가 왜 자다가 남편이 죽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다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거나 뭐 이런 거. 사시납이 합의되면서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응용할 때. 그래서 요거 응용할 때 그 뱀하고 그 다음에 원숭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둘이 사기꾼이다. 사기꾼이 만나서 둘이서 좋아하다가 잘 되니까 사화가 화급금해서 녹여버리니까 또 원숭이도 그냥 죽을 수 없잖아. 같이 죽자 하고 수국화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멀리는 건 작용이 또 이거 또 아니까 또 내 사주에 사시납 있으면 전부 다 가까이 있을 때 이게 합의 작용 가까이 있을 때 이게 왜냐면 만약에 사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자수가 있어. 그럼 합하기 전에 수국화 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중간에 뭐가 끼게 될 때는 이게 작용력이 떨어져요. 요게 붙어 있을 때 여기 작용력 있고 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운에서 만나 요럴 때 작용력 이렇게 하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자축합 됐죠? 자, 인유합 됐죠? 묘술합 됐죠? 진유합 됐죠? 사신합 됐죠? 그죠? 자, 그때에 자축합은 합이 돼서 토가 돼요. 예. 그런데 자축합은 합이 돼서 토가 된다라고 책에는 쓰여 있는데 토작용 거의 못해요. 왜냐? 여기는 해자축이죠. 그러니까 토가 되면은 물토야.
토작용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물의 작용으로 보는 게 더 맞고요. 그럼 인해합은 뭐가 될까? 인해합은 호랑이가 누굴 먹었어요? 돼지 먹었지. 누가 살쪘어? 호랑이가 뭐죠? 나무. 인해합이 그래서 목이 돼요. 소화가 된 거야. 돼지를 잡아먹어서 호랑이가 소화가 되니까 이게 나무만 커져. 그래서 인해합은 뭐? 묘수랍은 아까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묘수랍. 그죠? 진유합은 누가 더 이득이야? 금이. 그래서 진유합 금. 그죠? 사신합은 어떻게 돼? 화가 쇠를 녹여서 물로 만들어 수. 자, 이렇게 되면은요, 합이 되면은 전부 다, 예, 오행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해서 쓰여 있지만 이것이 바뀔 때는 또 다른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만약에 묘수랍이 있었다, 화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사신합이다, 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요거는 단지 바뀐다, 여기는 기초니까 아 저렇게 된다까지만, 그 나머지는 알면은 다쳐. 네, 여기까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축합, 인해합, 묘수랍, 진유합, 사신합까지 왔죠? 12해가 만났죠? 그 12해가 서로 어쨌든 자는 쥐는 첫눈에 축한테 반했어. 그래서 합이 됐어. 호랑이는 돼지가 토시토시하게 맛있어. 합이 됐어. 그 토끼하고 개는 뭐야? 마지막 정열을 태우기 위해서 합이 됐어. 진유합은 뭐야? 똑같은 왕이니까 합이 됐어. 사신합은 사기 치려고 합이 됐어. 이유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오미는 뭐야? 얘네들이 전부 다 합을 하고 나니까 얘네는 뭐예요? 얘네들은 그 뭐야? 맨 마지막에 남은 폭탄이야, 폭탄. 다들 짜게 하고 나니까 남은 오미는 그냥 남아 있어요. 폭탄이야. 폭탄이야, 폭탄. 우리가 왜 요즘에 미팅할 때 맨 마지막까지 안 돼 폭탄이라고 안 해요? 옛날 건가? 요즘도 폭탄이라고 안 그래요? 왜 짝을 짓는데 다들 짝하기 싫어서 남는 애 있잖아. 그게 얘네 둘이라고. 그 오하고 미는 어떻게 돼요? 다 짝을 했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남았어. 근데 그냥 가면 더 자존심 상하잖아. 표시가 나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짝인 척. 그렇지. 그러니까 오하고 미는 다른 애가 다 짝이 돼서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폭탄이었다고 들키고 싶지 않잖아. 우리 짝인 척 하자 이거야. 그래서 다른 애를 생산을 안 해. 네? 다른 다 생산하죠. 자축합 토, 인해합 목, 묘술합 화, 진유합 금, 사신합 수가 되죠. 오미합은 합이 돼도 생산성이 없어.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가? 요게 우리가 인간 세상에다 이렇게 비유해봐요. 합이 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뺏기는 것도 있어요. 그죠? 합이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결혼해서 외롭잖아. 좋기는 해. 하지만 뭐가 뺏겨? 뭐가 뺏기죠? 에너지가 왜 뺏겨? 내 자신의 에너지? 내가 없어지지. 자유가 없어지잖아. 그죠? 그 얘네들은요, 무늬만 합을 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뺏길 게 없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좋은 합이 돼요. 네, 오히려. 왜냐면,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 오미는 같은 식구잖아. 사오미. 화생토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진정의 합의 역할은 아이러니하게도 얘네들이 진정 합이 돼. 그러니까 오미가 합의 역할을 안 한다라고 써 있어요. 책에 보면. 근데 진정한 합은 뭐야? 같은 동지야. 그죠? 화생토를 해줘. 예, 서로 에너지를 뺏기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합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책에서는 오미합이 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합들은 어때요? 상대를 구속하잖아. 상대를 빼앗잖아. 내 것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게 도와준다, 친화력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구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것이 뺏긴다. 그래서 이게 사주에서 합이 많은 사람은요, 이게 출세하기가 어려워. 묶여. 발목이 묶여. 네. 그래서 이것이 합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역할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어때요? 합한다 왠지 좋아 보이잖아? 근데 역학에서 특히나 사주를 볼 때 합의 역할은 안 좋은 역할로 더 많이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축합, 인해합, 묘술합, 진유합, 사신합, 오미합을 동물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서로가 합의돼서 어떤 거로 변하느냐 이것도 또 원리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묘술합과 사신합이 슬픈 전설이죠. 그죠? 어느 게 가장 애달파요? 합 중에서? 사연 중에서? 응? 사실 나쁘다. 사신은 좀 무섭잖아. 묘술합은 좀 애잔하지 않아요? 젊은 남자와 중년의 남자가 사랑했는데 그 젊은 여자가 배신하고 가잖아. 그때 이 남자의 허전함. 그래서 걔가 밤이면 짖는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